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저는 어제부터 3단원 촬영을 하고 있는데 통계 부분이 촬영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오늘부로 교육부 결정으로 온라인 개학이 사상 최초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고3을 필두로 해서 온라인 개강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가 아니면 이렇게 온라인 개학을 해도 받쳐줄 수 있는 나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집에서 각자 열심히 해보자고요. 그럼 오늘 22강 한번 출발해볼까요? 네, 오늘 22강에서는요, 어제 21강에 이어서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확률 변수에 대해서 벌써 까먹은 친구들은 없겠죠? 자, 확률 변수는 뭐라고 했었어요? 함수라고 했었죠? 함수인데 어려운 함수가 아니고 좀 간단한 함수였어요.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뭐 동전을 여러 번 던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수학적 용어로는 시행이라고 하죠. 각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그 결과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수가 대입이 되는 거였다. 수가 대응을 되는 거였다. 이런 게 이제 확률 변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확률 변수가 있었나요? 1번에 이산 확률 변수가 있었고요. 오늘 배울 어떤 확률 변수? 그렇죠. 오늘 배울 연속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2강에서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확률 변수 중에서 이 이산과 연속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확률 변수를 보통 우리가 x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를 셀 수 있을 때, 그쵸? 요런 때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연속 확률 변수는 그럼 뭘까요? x를 셀 수 없을 때예요. 반대니까요. x를 셀 수 없을 때. 자, 그러면 어떤 때 x를 셀 수 없는가? x가 어떤 범위에 있는 수일 때입니다. 자, x가 어떤 범위에 있는 모든 수일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버스 배차 간격이 5분이라고 했을 때 0에서 5까지 그 모든 사이에 있는 실수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요. 어제 배웠던 것 중에서 뭐 남자랑 여자가 섞여있는 어떤 동아리에서 대표 2명을 뽑는다. 이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여자의 수, 그러면 빵명 아니면 1명 아니면 2명,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진 거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슬프지만 우리나라는 좀 남북으로 분단이 돼서 이산 가족이 있잖아요. 그때 쓰는 그 이산이랑도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좀 슬프지만 기억하기는 좀 쉽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산 확률 변수를 조금 복습을 해보면서 연속 확률 변수랑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는데 세 가지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나요?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그렇죠. 함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표가 있었고요. 세 번째 뭐였어요? 그래프가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함수라는 친구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이 함수의 이름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제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아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확률 질량 함수예요. 확률 질량 함수. 표현법은 어떻게 됐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px라고 해가지고 어떤 확률을 가지는데 그 옆에 해당되는 x가 써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0, 1, 3 뭐 이런 식으로 2, 4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표로도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요. 확률 분포 상태를 표로 나타내어라 해서 이제 확률 분포 표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 위에 있는 질량 함수를 보고도 나타낼 수가 있었죠. 어떻게 생겼었어요? 표는 일단 몇 줄이 필요하고 그렇죠. 이렇게 두 줄이 필요하고 첫 번째 칸이랑 마지막 칸에는 선생님이 들어가는 게 항상 똑같다고 했죠. 맨 앞에는 x, 그 다음에 p, x는 스몰 x 이거 들어가고요. 뒤에는 합계해서 항상 확률을 다 더했을 때 얼마다?
1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방금 위에서 써준 이 괄호 안에 있는 요 작은 친구들을 여기 위에 줄에다가 천천히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0, 1, 2, 3, 4 넣어주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함수, 선생님이 대충 그냥 동그라미랑 세모라고 했는데 요것도 한번 잘 맞춰서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였냐. 자, 그래프에는 X축과 Y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확률이 각각 이렇게 들어가고요. 뭐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0점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각각에 해당하는 거를 그래프의 길이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0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니까 여기까지, 1도 여기까지, 2는 세모니까 여기, 3도 동그라미니까 여기, 4는 세모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이산 확률 변수였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21강을 참고해서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요. 표현 방법이 조금 달라요. 자, 여기도 표현 방법 마저 써볼게요.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안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 써볼게요. 1 함수, 2 표, 3 그래프. 사실 선생님이 여기 함수라고 썼지만 함수의 표현 방법에 이제 함수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고 함수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쓴 함수라는 거는 식으로 표현되는 거를 의미를 한다는 거 잠깐 참고해 주세요. 자, 이 표현 방법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거를 안 쓸까요? 조금 고민해 보셨나요? 자, 제가 정답을 얘기를 하면요. 여기서는 표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표를 안 쓰는 이유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버스가 오는 시간을 기다려. 자, 이제 표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랑 끝에는 뭐 1 뭐 이렇게 들어가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인데 빵분부터 5분까지 있어요. 근데 1분, 2분, 3분. 근데 이 0하고 1 사이에 30초도 있고 20초도 있고 10초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0초랑 1초 사이에도 0.1초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표를 그려주려면 여기 들어간 숫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야 되기 때문에 표로는 표현하기가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표는 안 쓰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 함수, 제가 얘기하는 함수는 식이라고 했죠? 함수식과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통 연속 확률 변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할 때 함수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란 용어를 쓴다고 했죠. 얘를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배울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용어를 쓸 거냐면요. 확률, 여기서는 밀도 함수를 씁니다. 이전에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px, 각각의 확률을 강조하기 위해서 px를 썼다면 여기서는 fx라는 식을 써요. 그 다음에 이 확률 밀도 함수랑 관련해서 밑에 이제 그래프도 쓰겠죠? 그래프도 나타내는 게 여기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직접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그래프를 쓰겠어요? 좀 복잡한 거 말고 쉬운 걸 쓰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그래프는 보통 이렇게 상수함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1차 함수를 쓰기도 하고요. 뭐 꺾은 이런 그래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렇게 곡선의 형태의 그래프도 써요. 대신 여기서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그 주어진 범위가 있기 때문에 특정 범위까지 이렇게 잘라서 씁니다. 특정 범위까지 뭐 0에서 5까지면 0에서 5, 4면 4, 3이면 3 이런 식으로 잘라서 씁니다. 그런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그래프와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그래프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게 비슷하냐면요. 확률 분포 그래프에서는 이 막대의 길이를 다 합하면 어떻게 됐어요? 막대의 길이를 다 합한 것이 결국은 여기를 다 합한 거니까 가로로 다 더하면 얼마였다? 1이었다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서도 여기 이 부분의 넓이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1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이 나온다는 특징은 같지만 다른 점도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다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자, x가 3일 때의 확률은 여기 이 막대의 그래프의 길이가 아닙니다. 이 그래프의 길이가 아니고요.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딱 그때의 확률을 구할 수는 없고, 그때의 확률은 이제 저희가 정의를 따르면 0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범위를 이용한 확률을 많이 구해요. 예를 들면 뭐 2와 3 사이 1 확률, 그러면은 여기 넓이를 구해서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 한 페이지로 어떻게 정리가 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만 한 거고, 이제 교과서로 넘어가서 연속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고고싱! 어제 있었던 문제 3번 바로 밑에 있는 교과서 86쪽을 보면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는요, 연속 확률 변수의 뜻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교실에서의 실내 온도, 달걀의 무게, 호수의 수심 등과 같이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그 확률 변수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써져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최고 기온이 뭐 10도고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3도였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온도 범위를 모두 다 가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그러니까 딱딱 구분되어지지 않을 때, 떨어지지 않을 때 그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우리가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단어가 길고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개념 자체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 뭔가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확률은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에 대한 확률들이 어떻게 퍼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서두에도 잠깐 얘기를 했듯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확률 분포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내서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제 함수라고 하는 함수식을 가지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표는 안 한다고 했고 그래프를 가지고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호수의 임의의 지점에서 측정한 수심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의 확률 분포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호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깊이가 단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깊이가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가장 깊은 데는 뭐 58m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좀 얕은 데는 뭐 10m 데다가 2m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수심이 일정하지 않은 연속적인 경우에 이런 확률 분포가 왜 중요하냐면 전반적으로 그 깊이를 알아야 어느 정도 위험한지 그런 것도 판별을 할 수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태계 파악하는데도 이런 게 좀 중요하게 사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밑에를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요. 하나는 우리가 도수분포표라고 하나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도수분포표,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또는 도수분포 다각형, 이런 거 들어봤죠, 여러분? 얘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복습을 하고 오시는 게 좋고, 아니면 이게 이렇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도수라고 하는 거는 각 계급에 이렇게 뭐 수십 0에서 10 사이에 있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몇 개가 되는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각 계급에 몇 명이 속해 있는가, 각 계급에 몇 개나 들어있는가, 이게 이제 도수분포표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여기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총 50개의 50군데에서 조사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표를 토대로 만든 게 이제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인데요. 이 밑에 보시면 0에서 10 사이에 얼만큼 있고 10에서 20 사이에 얼만큼 있고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게 이 오른쪽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를 좀 집중해서 봐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밑에를 일단 볼게요. 밑에는 보면은 계급이 다 잘 나눠서 써져 있죠. 0에서 10, 10에서 20, 20에서 30, 30에서 40, 40에서 50, 50에서 60. 자, 그런데 이 세로로 표현된 이 친구가 뭐냐면요,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 도수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상대 도수는 기억나시나요? 자, 제가 이 옆에다가 상대 도수 하나 그려볼게요. 하나 써볼게요. 상대 도수라고 하는 거는 전체분의 이 도수가 어느 정도인가 그거를 나타내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50분의 4가 상대도수가 되니까 0.0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계급은 50분의 8이니까 0.16이 되겠죠. 세 번째는 계산하면 0.24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50분의 얼마인가 요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얘는 0.04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친구들을 다 더해주면 얼마다? 다 더해주면은 1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잘 보니까 계급의 크기로 상대도수를 나눠줬어요. 그쵸?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도수를 계급의 크기로 한 번 더 나눠준 거예요. 계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요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계급의 크기가 지금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거거든요. 0에서 10까지 계급의 크기가 10이죠. 그래서 방금 구한 이 상대도수를 계급의 크기인 10으로 한 번 더 나눠준 거를 여기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계급의 크기로 한 번 더 나눠주면은 이 0.08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008이 되는 거죠. 그 밑에는 0.016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는 0.024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쪼개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 채워줬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보세요. 이 첫 번째 막대를 보시면 얘는 0.008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0.01보다 조금 더 작게 여기 4칸만 칠해져 있죠. 이게 0.008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막대 같은 경우는 0.016이니까 0.01과 0.02 사이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도대체 이거를 왜 다시 이렇게 복잡하게 계급의 크기로 쪼개서 계산을 해줬는가? 결국은 다 뭐를 위한 거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각형들 있죠. 이 사각형들을 다 넓이를 합했을 때 뭐를 만들고 싶은 거냐면 넓이의 합이 1인 거를 만들고 싶은 거야. 이거를 만들려고 계급의 크기로 상대도수를 한 번 더 나눈 걸로 여기 있는 이 높이를 정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설명이 바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서 뭐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의 넓이는 해가지고 계급의 크기 밑에가 10이죠. 그 다음에 10분의 상대도수 했을 때 상대도수만 나오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선생님이 상대도수의 합은 얼마였다. 여기서 합이 1이다. 요걸 이용해서 그 넓이의 합이 1인 거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요. 결국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의 넓이의 합이 얼마다? 1이 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87쪽에서 보면요. 이렇게 또 위에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측정 지점의 수가 아까는 50개였죠. 그쵸? 아까 측정 지점의 수가 50개였잖아요. 이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호수에서 더 많이 측정을 하고 그 계급의 크기를 더욱 작게 하면 아까는 0에서 10, 10에서 20m 이렇게 했었는데 계급의 크기를 작게 한다는 거는 0에서 5m 사이, 5에서 10m 사이 이렇게 간격을 점점 줄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조밀한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밀하게 그려주고요. 근데 이거를 한없이 더 짧게 쪼개고 측정 지수를 계속 증가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급의 크기가 0에 가까워지고 이 모양도 곡선에 이렇게 오른쪽처럼 가까워지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위에 써 있는데요. 이 곡선을 그래프로 갖는 함수 fx를 연속합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이 친구가 우리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세분화해서 그거를 다 막대를 세웠을 때 결국 이게 곡선에 가까워지는데 그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성질이 몇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서 성질을 한번 하나씩 볼게요. 확률 밀도 함수 fx 그래프는 항상 x축 위쪽에 있고 자 여기가 다 계속 위에 있죠.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x축은 여기 있잖아요. 이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에 있고 아까 막대 세울 때 계속 위에 있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막대가 위에 있으니까 x축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둘러싸인 넓이는 얼마다? 넓이는 항상 1이 됐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읽어보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연속 확률 변수가 a 이상 b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 p a 이상 b 이하의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에서 그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다. 이런 얘기가 돼 있죠.
자, 그래서 그거는 이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잘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있어요. 그 중에서 a에서 b까지 이 확률을 보고 싶은데 이 확률은 어떻게 된다고? 여기 이 부분의 넓이랑 같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살펴본 그 세 가지가 여기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1번, 2번, 3번 방금 봤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보고 넘어가고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뭐냐면 한 편에서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한편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일 때 읽기가 힘들어요. 위성질 3번에 의해서 그 특정 지점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자, 이게 fx라고 하고 얘가 이제 알파에서 베타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 어떤 c라는 점에서의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 길이 자체가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확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정의에 따르면은 이 길이에서의 이 지점에서의 확률은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특이한 성질이 나오는데요. 자, 이 맨 밑에 줄을 보시면 등호가 첫 번째는 A 이상 B 이하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A 이상 B 미만, 여기는 A 초과 B 이하, 여기는 A 초과 B 미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등호가 크게 관계가 없다. 언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포인트를 넣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근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계속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그 한 점에서는 그 확률을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범위에서만 확률을 생각하기 때문에 등호가 크게 관계가 없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런데 처음에 뭐로부터 시작했어요? 이 도수 분포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수 분포표로부터 이제 계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요. 여기에 계급 크기분의 상대도수라는 세로축으로 하는 히스토그램을 그렸었습니다. 자, 이 히스토그램에서 계급의 간격을 점점 줄이면 오른쪽 모양 같은 이런 그래프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 계급을 점점 더 극한으로 엄청 작게 쪼개면 결국 어떻게 된다? 얘가 곡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곡선의 함수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 함수식을 y는 fx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확률 무슨 함수? 밀도 함수라고 했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세 가지 큰 특징까지 살펴봤는데요. 하나는 뭐였어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칠했을 때 이 넓이가 어떻게 된다? 넓이가 1이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의 확률을 구할 때는 딱 그 한 지점에서의 확률을 구할 수는 없고 어떤 범위에서의 확률을 구하는데 그것은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한다. 이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내용이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은 그냥 이 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좀 더 같이 풀면서 개념을 좀 보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지면서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다음 강좌에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확률 밀도 함수 그려지는 것까지 자세히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나 많은 단어들의 향연이라서 좀 힘드셨다고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서 얘는 또 문제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핸드폰만 하거나 컴퓨터를 많이 보면 그때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또 없어진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핸드폰 좀 하면서 쉴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시간이 사실은 뇌가 또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배웠던 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떠올려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강좌에서 이 관련된 문제들 풀이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안녕.